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전고점을 향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4시간봉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를 보면 4시간봉 기준으로 다이버전스가 매우 강력하게 형성이 됐다. 여기에서 1차 다이버전스 그리고 더블 다이버전스까지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더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1차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제 더블 다이버전스가 강력하게 형성됐다라는 걸 볼 수 있다. 물론 이 상태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파동 연장을 통해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강력한 장에서는 정말 강력하다면 이걸 돌파하고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전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임과 동시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저항을 안 받을 수가 또 없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다이버전스가 더블 다이버전스나 4시간봉 기준으로 걸렸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조정은 거친 다음에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1번 카운팅을 이렇게 했어. 1, 2에 그리고 3파가 이렇게 3파가 나왔다고 간주를 했지. 그리고 4파 나오고 그리고 2파는 짧았지만 4파는 조금 더 나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5파가 완성됐다라고 카운팅을 한 거야. 그럼 이걸 한 파동이라 보면 이 한 파동에 대해서 보통은 618까지의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지. 그런데 여기 2파에서의 조정도 그렇고 4파에서의 조정도 그렇고 둘 다 618을 찍어주지 않았어. 아마 786도 못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보자면 3파에 대한 조정으로 그래도 786은 찍었네. 618까지는 찍지 못했고 그리고 1파에 대한 조정도 786까지는 찍었지만 618까지는 찍지 못했어. 그럼 이게 프랙탈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TP를 618까지 가져가기는 좀 그렇고 근데 618까지 가져갔을 때 모양이 가장 예쁘게 나오긴 할 것 같아. 하지만 786을 넘어서 살짝 넘어선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TP를 잡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지. 일단 현재가로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약간의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녀석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래. 자세히 보면 전고점이 아니거든. 지금 잠깐 확대해보면 자, 이 녀석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두꺼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거야. 자, 왜 얘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거냐면 이 녀석은 이때까지 지금 더블 다이버전스든 특히 1시간봉 다이버전스는 많이 깨지면서 지금 상승을 해왔거든. 더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손절 라인을 러프하게 둘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추격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고 추격 매수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이렇게 짧게 가져가면 또 방향은 맞지만 짧게 손절만 나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항 라인에 해당되는 이 두꺼운 라인 위쪽으로 손절 라인을 가져가고 대신에 이렇게 2.47%라는 먼 구간으로 손절 라인이 책정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좀 전체적인 시야로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이 두꺼운 라인을 형성하는 이 부분에서의 저항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손절 라인을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추격 매수긴 하지만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여기가 5파로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추격 매수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슛 들어가면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되 내가 계속 차트를 지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 라인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있어. 만약 계속 차트를 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진입하지는 않겠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그리고 힘을 본 다음에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지만 일단은 추격 매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러프하게 두고 레버리지를 줄인 상태로 일단 진입. 그리고 TP 같은 경우에는 TP는 0.786까지 일단 1차 매물대 여기까지는 올 것 같은데
0.786에서 반익을 걸어 놓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더 정상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가 0.5 반익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0.5 반익 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갔을 때 아래쪽으로 가는 0.618의 이 매물대 하단쯤을 두 번째 TP로 잡아보자 라는 거지. 그럼 레버리지는 보통,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10% 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2.47%가 10%가 되도록 레버리지를 한번 잡아보자. 자, 10%가 손절 라인이 되도록 2.47%의 값으로 나눠보면 약 4.04니까 4배, 4배의 레버리지를 쓰면 이 구간에서 이제 10%의 손절 라인이 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9.88 정도가 나네. 그럼 4배 레버리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매매에 진입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만약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하면 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엔딩 다이어고널을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진입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 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최대 15%까지 갈 생각으로 지금 4배만 들어간 거고, 위까지 더 올라오면 거기에서 추가로 더 레버리지를 5% 손절이 추가되도록 레버리지를 추가해서 추가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서 엔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내 전략은 그렇다. 자,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 진입, 내가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갔고 손절 라인은 이 두꺼운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약 4배의 레버리지로 현재는 10% 손절 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을 때는 5% 손절 추가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거,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커다란 한파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1파동,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통 786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도 그랬으니까 786 부근에서 0.5 반익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올 것까지 기대하고 0.618 부분에서 두 번째 0.5 잔량 익절로 잡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게 인펄스로 만약에 보여지고 힘이 강하다 싶으면 여기서 0.25 4분의 1만 익절을 하고 더 기다렸다가 0.5 부근 혹은 아래에서 더 0.25를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형태를 보고 그건 결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반익은 여기에서 고정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반익에 대해서는 이 내려가는 형태가 인펄스면 4분의 1만, 인펄스가 아니면 0.5로 ABC로 내려가는 거면 0.5로 기대한 다음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에서 반익이 걸리면 여기 위로 걸었던 손절 라인을 본절로 내릴 거다. 혹은 약익절로 내릴 거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0.5를 넘어가는 부분으로 내릴 거다라는 걸 이제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입해 볼 거다. 그리고 다른 시나리오도 한번, 그러니까 진입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시나리오 이미 진입을 한 거야. 이거 그냥 진입으로 한 거로 하자. 그래, 지금 이걸 진입한 걸로 여기자. 그럼 지금 이걸 진입한 걸로 이를 세팅을 해보고, 자, 그런 다음에 진입을 한 거고, 이거 살짝 조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잠깐, 이렇게 걸려있지 않아서 살짝 조정이 필요하긴 해 보인다. 이렇게 살짝 줄여보면 여기,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좀 더 길어지겠네. 이렇게 2.61%로 조금 더 길어질 거고, 근데 조금 오차가 있구나. 이걸 다시 제대로 맞춰주면 여기서부터 살짝 더 내릴 수 있고, 비슷하네. 그러면 이렇게 2.47로 다시 맞출 수 있으니까, 따라서 난 지금 여기에서 시나리오로 진입한 거다.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다시 두꺼운 라인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격 매수 진입을 한 거고, 손절 라인은 여기, 레버리지는 곱하기 4. 자,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로 진입, 레버리지는 곱하기 4, 그리고 현재까지는 10%. 만약 여기가 엔딩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를 뚫지 않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면 5% 더 추가 진입,
이 손절 라인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추가하면서 5% 정도 더 추가 진입할 거고, 그 다음에 반익절은 0.786에 해당되는 부근에서 반익절, 여기는 반드시 가져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0.618은 ABC로 내려온다면 0.5, 618에서 가져가고, 임펄스로 내려온다면 여기는 4분의 1, 0.25만 가져가고, 나머지 0.25는 그 아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입절하는 걸로 결정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진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 사실 처음 봤던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다 보니까 아래 걸로 바꾼 건데, 어떻게 됐냐면 얘를 5파동을 요렇게 5파 연장으로 여기를 5파동으로 카운팅 했거든. 근데 봤더니, 그리고 나서 봤더니 1파, 2파, 3파, 4파인데 5파의 2파가 4파보다 더 깊숙하고 길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걸로 카운팅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조정보다 이 조정이 더 깊고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1, 2, 3, 4, 5의 5파 1, 2, 3, 4, 5는 아니다라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1, 2, 3, 4, 5 방금 전에 봤던 걸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진입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시나리오를 아직 발견한 게 없어서 발견하면 또 추가하겠지만, 일단 아까 봤었던 그거, 그리고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되게 깊게 박힌 거야. 이거는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지금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3호파에서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깊게 박히고, 심지어 5파동 세부 카운팅에서도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깊게 박히다 보니까, 그래서 단 하나 걸리는 건 일봉상에 아직 과매수권이라는 게 단 하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다이버전스가 길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서 일봉상 다이버전스 내려오자마자 훅 쏟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일단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다른 시나리오가 이거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했었던 안으로 진입하는 걸로 결정했던 것이다. 일단 더 분석해 보다가 다른 시나리오, 다른 요소들이 더 보이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올릴 생각이다. 그러면서 포지션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 끝.